제가 담아서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장 교육을 제가 기획을 하고 이 교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서민부도 조장 교육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탁월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퍼실리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혹시 약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은 조금 영어되어 있는 말다 보니까 쓸 수도 있어요. 뭔가 촉진한다. 네, 우리가 한 조를 이끈다. 내지는 뭐 일을 쉽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장으로서 참 중요한 것은 여기 참여하는 그 전도학교의 참여자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정말 노력을 해서 학습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 이끌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그냥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촉진이 아니죠. 출석 체크하고 과제 나눠주고 이것을 촉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뭔가 기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마음의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도 비전을 자꾸 줘서 온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촉진자는 첫 번째는 체인지 에이전트, 변화를 중재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예.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냥 처음 왔을 때 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갈 때는 뭔가 건져 나갈 수 있도록 뭔가 또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예,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한 내용이에요.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도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명자로 와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케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학습의 몰입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전도자로서의 뭔가 그 비전이나 열정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전도학교의 조장으로서 내가 또 사역자로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시즌의 이론에서도 보면은 코칭이라는 단어를 잘 많이 써요. 우리가 잘 이렇게 코칭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퍼실리테이터는 또 코칭을 잘해야 돼요. 네. 좋은 코칭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제를 줄 때 과제의 목적이 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좀 잘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왜 하는 거야? 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는 이제 조금 코칭보다 더 나아가서 쓰는 표현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멘토링은 내가 롤모델이 먼저 되어주고, 내가 롤모델이 되어주고, 또
시범이 보이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시켜주고, 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멘토가 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가 영적 멘토가 된다는 거 참 중요하죠. 예. 어, 일대일 하는 양육자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오늘의 교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예, 그들이 정말 사역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똑같은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퍼실리테이터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어, 이렇게 뭐랄까, 조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예 퍼실리테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변화를 촉진시킨 사람의 역할이지, 그냥 단순히 이, 뭐랄까, 조장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그냥 직위처럼 느껴지잖아요. 직위보다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과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착용해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강의 아니 그날 학습 단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학습 툴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저도 이렇게 최근에 2주 전에 유대일을 3년 만에 지금 새로 시작을 했어요. 새로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번을 했는데, 거기다가 과제 체크를 아이스쿨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20번째 1대1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분이 계속. 아니, 제가 그분이 20번째 한 게 아니라 제가 예, 동반자를 이제 20번째 만든 동반자더라고요. 19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년 만에 하니까 되게 낯설고 막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굳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대1을 중지하고 있었더니 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쭉 명단을 이렇게 쭉 봤었어요. 20명이.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뭐 하실까? 예, 이렇게 쭉 생각해 보게 돼 있었어요. 어, 저는 예,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서빙고에 있다가 부천원 누리교회가 생긴다 해가지고 거기 갈 사람 자 했을 때 처음에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순자님이 간대요. 가면서 너도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요? 같이 가자 거기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서빙고에서 이제 1대1을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배처럼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1대1을. 왜냐면 사람이 막 들어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한 편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햄버스 있으면 그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럴 기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 연결타마 제가 부천온누리 교회 하니까 저분은 부천온누리에서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했나 보다는데 아니 저도 서빙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천온누리를 가락에서 갖는 사람이지 처음부터 부천온누리 간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또 압니까? 나중에 또 어느 캠퍼스 생겨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줘야지. 예, 우리 또 온누리 교회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게 또 온누리 교회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퍼실리테이터의 이런 역할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도 가고 토론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 이렇게 보면은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같이 역할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을 외우도록 해서 하도록 하거나 하면은 자꾸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을 외우라고 한다면 나는 못 외워요. 소질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퍼실리테이터가 너무 강경하게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배운 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뭐 잘 못 외우시면 그냥 보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식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러면은 자꾸 괜히만 차라리 하지 말거.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또 팀으로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다 외워라. 이렇게 못 외우면 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쨌든 참여를 해서 그냥 외워서 안 해도 돼요. 그 내용만 비슷하게 가도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고 하세요 처음에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사람이 보면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뭐랄까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떤 그 틀을 깨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예, 다들 자기 틀을 갖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은 남을 바라볼 때 자기 렌즈로 바라봐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렌즈가 그 내 눈에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높이도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야 돼요. 왜 당신만 유독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서로 다른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원래는 칡갈자와 등나무등자를 써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의 관계를 갈등이라고 해요. 칡하고 이 등나무는 공통점이 어떤 나무를 이렇게 빙글빙글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칡은 오른쪽으로 갖고 올라가요.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갖고 올라가.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꼬이면은 두고 다 풀려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관계를 갈등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항상 개방적인 풍토 속에서 이렇게 발생한 갈등도 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은 한번 이렇게 메모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메모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안 만들려면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우리가 조작을 하면서 그날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불필요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시간 소모를 하거나 어, 예,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초점과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퍼실리테이터는 질문 기술이 뛰어나요. 질문 기술이. 오늘 뭘 질문할까? 예. 그래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읽은 이 성경 부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뭔가 그 질문을 자꾸 던져서 그들이 스스로가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순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순장님을 보면은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원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말을 하도록 자꾸 중재자크를 장려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론은 자기가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가 자꾸 답을 말을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조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거 암기할 때 아니면 이걸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봤습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먼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원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에서도 강의하고 해요.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요. 예,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학습자들이 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때는 나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떠보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 예. 그럼 참 말씀할 수가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질문을 해. 예. 그 사람이 나를 떠보려고 한다면 나는 항상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그렇게 받아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을 다시 그 사람이 던져요. 먼저 내가 답변하기 전에 말씀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꼭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부터 한번 이야기해봐라. 예. 그런 다음에 내가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공을 던져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내게 답이 나와.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좀 더 나은 말을 할까? 예. 거기서 뭐 당황하거나 아니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탁 깨져.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잘 이끌고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저는 다 아는 이야기를 아주 쉬운 것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변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칭찬하고 싶었어. 저 사람 칭찬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이끌어내고 역시 역시 정말 이렇게 권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전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을 때는 꼭 질문을 던져서 칭찬을 방법을 써요. 예, 질문을 해서. 예. 그러니까 조장은 참 질문 기술이 탁월해야 되고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조가 조금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원들에게 많은 권한 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empowerment라고 그래요. empowerment. empowerment를 주세요. 네. 어, 역할을 많이 부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조장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것은 오늘 과제 준비는 어느 분이 하면 어떨까요?
이분이 서기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서기가 오늘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대면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 음료 섬김을 누구한테 부탁한다. 내가 다 준비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면은 사명이 생기고요. 사명감을 갖다 보면은 굉장히 또 리더십이 발휘되고 또 뭐랄까 멤버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파워먼트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더십 이론에서는 2대 6대 2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 6대 2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조직 구성원들의 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20%가 있어. 멤버 중에. 근데 나한테 굉장히 안티한 사람이 20%가 있어. 그러면 나머지 60%는 뭘까? 우호적이지도 않고 안티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은 유리한 질문을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 근데 안티한 사람한테 일 시키거나 질문하면 부정적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는 피해야 돼. 예. 어, 그래서 기선을, 분위기를 자꾸 그쪽으로 놓아야 돼. 그러면 중도에 있는 60%는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사람이 분위기를 장악했어. 이거 뭐, 이런 식입니까? 정말, 저 실망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자꾸 딴지 걸거나 그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정말 조장으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60% 갑자기 그쪽으로 휩쓸려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우리가 잘 장악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그건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예. 설교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나한테 다 우호적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항상 다 나한테 우호적이고 다 나한테 안티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대 6대 2 법칙이야. 그러니까 항상 20%의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늘 내 응원군이라고 생각하고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빨리 이쪽으로 끌어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야. 학습자들이 참 뭐 재미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한다던가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시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럼 강의 진행을 못해 이거. 예, 그래서 빨리 강의 스타트 할 때부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 어떤 이렇게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계속 방치한다던가, 그 사람하고 계속 언쟁을 펼치고 있다던가 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주로 토론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네, 브레인, 조리라는 뜻이에요. 스토밍,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두뇌가 폭풍을 치듯이 아주 일사불란한 우리가 회합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이 방법인데 요즘에는 기업 회의에서 주로 많이 써요. 이 방법을.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네 가지 원칙을 갖는 방법이에요. 첫째, 어, 의견을 낼 때 비판하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않는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두 번째는 질보다는 양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양이 많으면 던질 게 있어. 안 그렇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내다 보면. 세 번째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가 자유분방하면은, 네, 굉장히 분위기가 자유분방하면은, 네, 사람이 마음이 열려. 그냥 딱딱하면은 마음이 닫혀버려. 그러니까, 뭐, 특히 조장님들이 마음을 열려고 한다면 제일 여러분 좋은 방법은 뭘까요? 유머를 쓰세요. 네, 위트를 쓰세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재밌는 말 한마디도 그날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나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할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듯이 하다가 까까까까 웃게 만드는 네,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작년에 토요주일 예배 담당 장로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토요주일 예배를 섬기다가 또 일요일 날도 장로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난 토요주일 예배 생겼으니까 주일날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장로가. 그래서 토요주일 예배를 섬겼어. 1년간. 그런데 토요주일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굳이 일요주일날 예배한 일도 사실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선입견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예배한 드리기 때 그것도 되게 이상해. 그래서 또 예배를 또 들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는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은 이정 목사님 설교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틀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 옷이 이렇게 틀리네. 그래서 틀려. 그래서 뭐가 틀린가 가만히 봤더니 토요일 예배는 이 카메라로 찍질 않다 보니까 이, 이 목사님이 유머를 웃기는 얘기를 잘하세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설교를. 근데 일요일날 설교는 아무래도 이 CGN 방송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찍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토요일에 비해서는 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경직돼 있어. 네. 토요일 예배를 보면은 굉장히 더 유머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신경 안 쓰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재밌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좀 더 밝은 분위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리고 진행할 때 좀 유머를 하나씩 터트려 보는 것도 좋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가보면은 최근 유행하는 뭐 유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거 얼마든지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중에서 좀 괜찮을 만한 거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해보는 것도 그것도 센스예요. 예. 잘 못하십니까 혹시? 어색해?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사명을 하는데 저도 뒷산이 있어요. 근데 둘이 그냥 맹수맹수 걷기만 하지 별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내가 분위기가 딱딱해서인지 몰라도 제 아내 권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용변을 보고 계시는데 어, 이분이 에,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사오동이가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어, 용변을 보는데 좀 재밌어. 그 양반이 특이한 게 코를 풀면서 용변을 보더래요. 또 사오정이가 갸우뚱하면서 왜 저럴까? 용변을 보고 나온 세종대왕한테 사오정이 질문했어요. 아니 대왕님 왜 용변을 보는데 코를 풀립니까? 라고 했더니 세종대왕이 하는 말이 사오정아 궁금하니? 너도 한번 해봐. 굉장히 시원해. 굉장히 못하는 네, 사오정이 용변을 보는데 예, 쪼개가 사오정 부하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하가 보니까 이상해. 그 코를 보면서 용변을 봐. 나왔어요. 그랬더니 쫄기가 묻더래요. 아니 형님, 형님은 왜 용변을 볼 때 코를 보면서 용변을 봐요?
사후적인 말하고 대답했을까 하고 묻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도 해봐 시원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모르겠어.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명이요. 싸우는 건데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순간 산속에서 꽉꽉 웃었어요. 산속에서 꽉꽉 웃으면서 그렇구나. 사고정은 늘 엉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니까지 산 올라가면서 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근데 보통 부부가 같이 걷다 보면 그렇게 되게 쉽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또 저런 재주가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에, 이렇게 좀 너무나 답답하게 그러는 것. 최근에 의료 문제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양쪽 이야기 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조금 진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지. 만나지는 않고 서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만 할 게 아니라 만나서 좀 유머도 좀 터뜨려보고 하면은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난 왜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도 대통령도 직접 찾아가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보고 그쪽도 이야기해보고 하면은 분명히 대화 실마리가 있을 텐데 왜 얼굴 대만 자꾸 맨날 떠들까 저렇게 해서 저쪽 책임이다. 저쪽 탓이다.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같이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 이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마음을 닫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에릭 번. 네. 이 사람은 교류 분석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교류 분석. 트랜스액셔널 어널리시스라는 이론이에요. 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스트로크 이론을 말해요. 스트로크라는 말은 우리가 뭐 힘을 가한다, 임팩트를 가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네, 심리학에서는 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에릭 번은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파지티브 스트로크, 두 번째는 네거티브 스트로크, 세 번째는 노 스트로크. 예. 파지티브 스트로크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네거티브 스트로크는 부정적 반응이에요. 노 스트로크는 무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 스트로크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딱 나왔어요. 근데 평가와요 하면서 찬잔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파지티브 스트로크를 주고받은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갔는데 딱 한다는 소리가 그게 뭡니까? 촌스럽게. 근데 이게 네거티브야. 안 그렇습니까? 넥타이는 뭐냐 이거 촌스럽게. 기분이 쳐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어느 게 제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까요? 노스트로크. 예, 노스트로크. 예.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조언들이 여러 명이 있어. 뭐 4명, 5명, 7명이 될 수도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작은 관심을 주는 게 참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작은 이 관심을 하나씩 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예. 그런데 노스트로크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건 어른도 그렇고 애도 마찬가지야. 어,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한번 기억할 거예요. 애들이 한 3살쯤 됐을 때 작은 애가 막 갑자기 막 이불에다가 오줌을 싼다던가 심한 경우는 똥을 싸서 이렇게 뭉개서 벽에다 바른다던가
이런 소화성 퇴행 현상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엄마가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너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애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 성격 형성이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한테 관심을 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특히 애가 동생 봤을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모든 것이 나한테는 떨어져 있어. 전부 다 동생한테만 뽀록 깨고 하면서 뭐 얼마나 아빠 닮은지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난 찬밥이야. 하다 보니까 애가 맞을 짓을 해서라도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죠. 노스트록이.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를 2년간 경영 컨설팅을 했어요. 거제도에 조선소죠. 근데 한 번은 사고를 읽다가 웃음이 나오대. 여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가장 우울한 날이 어느 날인가? 이리가 뭔지 알아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네,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날이 가장 우울한 날이래. 그래서 그렇구나. 작은 거 하나 변화도 체크해주고 했을 때 서로가 좋은 관계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원들의 그날 뭐 스카프 하나라도 칭찬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는 립 서비스도 영리해요. 예. 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작은 거 하나 그 조언들을 노스트로크 상태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첫 말이 참 중요해요. 처음 뭐 그날 이렇게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멘트를 뭐를 할까? 저도 강의할 때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첫 마디가 봄비가 내린다. 겨울에 얼었던 나무에 물이 오르고 이제는 봄이 가까이 왔다. 조금 이제 푸릇푸릇한 싹이 피어나는 봄이 기대된다. 이런 말을 첫 마디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어떤 대화의 장에 가면은 첫 마디에 들 관심이 있어요. 뭘로 화두를 뭘로 시작할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 오늘 할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화두를 좀 이렇게 뭘로 오늘 해서 좀 부드럽게 나가도록 할까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이야기. 자, 여러 가지가 있으면 1, 2, 3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설명했어요. 그냥 말로 쭉 연결해서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첫째, 둘째, 셋째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리하자고 조금 이야기해버리면은 참 어려워요. 예. 네, 항상 학습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조언들하고 얘기할 때는 의문화법을 쓰세요. 의문화법. 네, 이 화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이하게 읽어주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화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좀 친하다고 해서 명령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김한국에 뭐 박안무자국의 자매 읽어봐. 반말을 쓴다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문화법이라는 것은 뭐랄까 의문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오늘 읽은 전문을 외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문화법으로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도 훨씬 나이가 많지만 학생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의문문을 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말을 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장을 또 항상 그런 의문화법이나 의문문을 쓰도록 예,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조원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을 때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답변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왜냐면 방향이 잘못 갔어. 그때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또 이런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추가를 시킨다든가 하는 거. 예, 관점을 또 새롭게 이렇게 이해를 시킬 때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서 조장이 자기 이야기를 결론을 자꾸 내려고 하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언들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피해야 될 게 교통 정리를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시간이 오버한다 하면은 여러분 시간이 각자 한 말씀씩 하는데 시간은 1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정해주면은 1분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기준을 자꾸 정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자칫하면 날뭘 하는데 한 사람이 30분 중에서 10분을 넘겼어. 그럼 나머지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참 잘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밤새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아쉽네요 하면서 네 다른 분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조금 정리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정리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끝나야 되겠죠. 이럴 때 기분 안 나쁘게 이런 것들도 참 이 조장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반응 계속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상대방이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는 조장이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 이렇게 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줬지 그 사람 이야기 들어가고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경우도 조장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가 시너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때는 시너지. 시너지는 합성어입니다. 시스템이라는 단어와 에너지라는 단어가 합쳐서 시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상승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건 산술적인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너지가 높은 팀에서는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어요. 네, 5명이 토론해요. 산술적인 힘은 5예요. 그러나 시너지가 높은 팀에서는 6, 7도 될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토론했을 때 시너지가 왜 일어날 줄 아십니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으면 더 폭발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촉진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시너지를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조장만 이야기하고 조장이다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시너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팀원 중에 자기 팀에서 몇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시너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안 하는 분들에게도 자꾸 조장은 이렇게 관심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열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서빙고 우리 오늘이 교회 이 조장 과정 책에 제 원고가 다 있어요. 필요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모 하나도 한번 드릴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원고를 드릴게요. 예.
조언들을 행동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도 아주 조언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가장 많은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투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질문 이게 투표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쪽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세요. 우리. 예. 내가라는 말을 가지고 뭐 조금 쓰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우리 팀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해요. 뭐 K 코레일도 타는 우리 기차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하고, 말을 우리가 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람은 나한테 이익 있는 일을 좋아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benefit이라는 말을 써요. 예, 편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어, 칼 알브레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쓴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 이론의 가장 권위 학자예요. 서비스. 칼 알브레이트는 서비스를 뭐라고 했냐면요. 서비스. 여러분들은 서비스 하면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서비스가 뭡니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공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또 술집 가서 술 먹다가 남자들이 잘 쓰는 말이 여기 서비스 한 게 없어요. 주부들도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이거 난 단골인데 서비스 한 개 더 주면 안 돼요? 이 서비스란 말은 대부분 공짜라는 표현을 쓸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물론 일반 서비스도 서비스의 일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칼 알브레이트가 말한 서비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서비스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한 일, 이게 서비스예요. 고객의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베네핏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예, 참 추상적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이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켜. 네. 이런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는 KCC라는 회사에 강의를 갔어요. 아침 9시부터 강의를 했어요.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받고 갔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기 위해서 택시 타고 갔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또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도착하니까 9시부터 강의인데 8시 45분이야. 부랴부랴 컴퓨터 세팅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예, 첫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나왔더니 교육 담당 여직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했더니 따뜻한 원커피를 내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너무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내왔으니까 난 속을 생각했어요. 서비스 끝내준다. 왜냐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내 커피를 가져왔으니까.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강의 마치고 났더니 또 질문하더라고요.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했더니 또 커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미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해소됐어. 앞 시간에. 근데 또 갖다 줬으니까 그저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성의를 생각해서 또 한 잔 마셨어요. 예. 또 강의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 하고 또 질문하더라고. 네. 차 한잔 드릴까? 네. 했더니 또 커피야. 순간 짜증나는 거야. 뭐는 거야 이거. 예.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지만 영국을 성장한다고 누가 좋아해요. 네. 그 여직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서비스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 드릴까요? 따블 데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우리는 따뜻한 홍차, 커피, 또 뭐 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원한 음료를 원하시면 탄산음료 사이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아니 생수도 있습니다. 어느 차가 좋을까요?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주는 게 서비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비스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기호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기호에 맞는 걸 딱 갖다 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센스 있다. 왜? 그 사람은 저걸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센스고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는 서비스는 그냥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만족을 고객 만족으로 착각합니다. 지가 좋은 거지 그게 고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자꾸 고객 만족으로 자꾸 잘못 이해를 할 경우에는 갈등이 생긴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언들이 뭐를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나한테 달하는 거에 대한 통찰력을 끊임없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문을 잘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질문도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어요.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 의견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건 닫힌 질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고, 그런 표현보다는 좀 닫힌 질문보다는 좀 열린 질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질문에 초점 맞춰서 질문을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장을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어, 예, 답이 딱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피하세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린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 여러 번 질문을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토론한 것에서 뭐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열린 질문을 하고 다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닫힌 질문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청을 지나라는 이야기를 싶어요. 경청은 듣는 거예요. 경청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정성껏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예.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해요. 조원들이 말할 때 정말 잘 경청해 주는 거, 그것이 정말 조언하는 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몇 명이나 있나요? 한번 손꼽아봐요.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통점은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손꼽아봐요. 그 사람 공통점이 뭔지. 내가 말할 때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야. 내 이야기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완전히 비판하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내 이야기 건성으로 듣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사람, 누군가의 호감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야기를 정한 사람이 돼야 돼.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씨는 죽기 전에 아들 이건희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죽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건희 씨에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봉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열어봐라. 네, 이건희는 궁금해서 뭐가 들어있는 봉투일까? 무슨 뭐 비자금 목록일까? 아니면 뭐 무슨 네 뭐가 들어있을까? 경영의 비책이 들어있나?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열어봤어요. 뭐가 들어있나? 이 봉투 안에 열어봤더니 딱 두 장 들어있었어요. 경청, 경청. 예, 어느 날 이건희 씨가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회장님은 말이 참 어눌하신 편에 속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건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저는 아버지가 봉투를 줬는데 열어보니까 경청이라고 돼 있어서 경청을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듣는 것은 잘하는데 말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합니다. 어, 세계적인 경영왕이라고 말하는 경영 규제라고 말하는 US 스틸의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영 규제, 또 철광왕이라는 닉네임을 서슴없이 붙이고 칭송하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카네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OBB를 중요시 여깁니다. OBB. OBB가 뭐냐? Other People's Brain. Other People's Brain. 다른 사람의 머리. 그럼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경청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잘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종들의 지혜와 머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조장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강의를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가 조장 모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조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들을 섬기고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조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훌륭한 다 조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원고는 정말로 책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면은 우리 총무님한테 말씀을 했었어 달라고 그래요. 너무 그 귀한 강의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저희 수뇌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너무 귀한 말씀. 정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필수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박수 하실게요. 그 말씀. 시간 다음에 또 오셔서 그냥 네. 오늘 11시 반 남양주 기도회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린 거고 이렇게 예, 예, 제가 내비 쳐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공부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 보시네요. 이게 짧게 인지 다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신 거에 대해서 잠깐 5분 정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부조장 섬기면서 제가 훈련생일 때 조장님도 했고 지난 학기 또 조장님 했고 또 되게 자신의 되게 솔직히 이거 나누고 싶어서 되게 좀 뭐랄까 제가 학기적 수업 강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걸 전달을 하지만 건조학교에서 교장으로 이렇게 앞에서 리드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많이 생각했고 되게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이게 엄청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얘기 그리고 되게 좋았던 조장님이나 저희 조장님도 되게 차분하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자세를 많이 필요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다 저는 앞으로 조장을 언제 힘들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래도 많이 좀 용기가 생기는 강의였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하고 오늘 그 신임 강사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오면 이영 강사님하고 송경림 강사님 교회에서 김재원 목사님이시고 김현옥 목사님, 조영순 강사님도 김한강. 김원가님 네네. 집산. 김현옥 집사님, 그다음에 또 박진희 집사님은 김재원 목사님도 세 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또 강의가 있으니까 좀 참석해 주시고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아직 목사님 리더십 면담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만 거의 조장님께서 좋으신 분들 좀 추천을 하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좋은 강의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참석을 할 거라고 드렸고요. 그럼 세 분께 한번 박수 좀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 제가 7분 신임감사 훌륭하신 분 올려드렸는데 그 조회에 해당하시는 전임 부장님들께서 선임 부장님들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괜찮으신지 추천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하겠습니다. 그 간사 기도 제목으로 혹시 같이 시접이 안 아직 많이 안 내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좀 내주시면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군요? 네, 톡으로 그냥 드리면 네, 톡으로 주시면 제가 다 같이 공유해서 혹시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네, 양식이 필요해요. 지금 간사님 빠지신 간사님도 있으시고 요번 기수에 어떻게 조남 넣힌 것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해서 다음 주에는 취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현진 간사님 드려서 전현진 간사님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전현진 간사님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그 광고를 데스크 광고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보하러 나가면 강의도 있고 다음 주도 되게 좋은 강의 이게 일상생활에서 역성 훈련인데 실습 같은 것도 있고 그 커리큘럼을 만드셨더라고요. 여기
특히 이제 그 센터장님이신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하여튼 영성 쪽에서는 이제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정말 강의가 될 것 같고 영감을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한 주 강의를 좀 뒤로 미뤘습니다. 저기 홍보를 3월 10일하고 3월 17일 홍보하는 거고요. 네, 이제 저는 중지 마쳤고 이제 순간이 오셨으니까 순간님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운영이라는 주제가 이게 해아웃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인의 보고하고 어디까지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좋은